자, 사용고 교과서 1과 본문 5랑 본문 6 어제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얼른 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I was almost speechless. 자, 여기서 나는 당연히 타운미 씨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 speechless는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놀랍고 감동받아서 말문이 막힐 수도 있죠. 보통 후자의 경우, 즉 감동받을 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speechless 한 이유,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에고가 그냥 그전에는 계속 공부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조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디에고가 수영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것도 he was astonished 내지는 surprised. 자, 감정 표현 나오면 that은 뭐뭐 해서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영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표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자기 디에고가 was not the sad little boy. 이제 슬퍼 보이지가 않는 거야. 막 너무 잘하니까, 그지? 그래서 we had become used to. 자, 여기 잘 보시면 문법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저거 used to만 좀 볼게요. used는 잠깐만 이거를 문법에서 내가 했나? 하지는 않았네. 하지는 않았네. 그럼 여기서 할게요. 자, 단어 이거 리딩 부스트 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used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진짜 형용사 아니면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뭘로 쓰인 거겠어? 타동사 사용하다의 use에 타동사 사용하다 use에 수동 의미를 띄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면 used가 어떤 느낌이냐면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과거분사로 쓰이면 당연히 수동이니까 뭘 써? 사용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used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얘는 조동사야, 조동사. used to 부정사.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used to 같은 경우는 과거의 습관 얘기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used가 저기 형용사로 쓰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be used, 주어는 익숙한 상태야. 그럼 뭐에 익숙한 상태인지 알려줘야겠지. 그럼 뭐에 익숙한지는 난 저거에 익숙해 이렇게 자 화살표로 방향 찍어줘야지. 방향 찍을 때 쓰는 게 내가 리딩 부스에서 뭐라 그랬죠? 전치사라 그랬죠. 그래서 to 명사가 나와야 돼서 요거는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형용사가 아니라 과거분사로 쓰였을 때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be used가 어떻게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는 사용되다. 수동태죠. 그래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랑 수동태가 섞여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쓰인 거냐라는 거야. 우리가 늘상 익숙했던 그런 슬픈 꼬마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유의어 제가 잡아놨죠. accustomed, be accustomed to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몰랐으면 배우치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디에고가 엄청나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와 진짜 수영 잘한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얘가 수줍어하면서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더니 he asked 뭐라고? Without looking direct at me.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또 자기가 수영할 때는 겁나 멋있게 막 했더니 또 이제 수영 다 끝나고 와서는 원래 우리가 알던 그 수줍고 착한 디에고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얘기했던 건 뭐야? 그만큼 수줍어서 좀 내성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A3. 그래서 뭐 그렇게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과에서 여러분들이 그 introvert, extrovert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엮어서 융합복합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인트로버트를 배웠잖아. 그래서 A3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뭐처럼 보여서 디에고가 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를 이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의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과에는 인트로버트랑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얘는 또 뭐야? 그러면서 막 수줍어 하면서는 자기 그 미소를 띠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선 제가 봤을 때 신경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디에고가 기쁜 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감정 표현, 신경 표현 다 써놨어요. 그래서 proud, confident부터 시작해서 pleased, 내지는 vigorous, 뭔가 내성적이어서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애가 그 막 에너지가 가득 차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vigorous니까 한 요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추론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 앞에서는 막 쭈뼛쭈뼛 하면서 막 애들이랑 말도 잘 못하고 처음엔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수영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니까 신경 변화 내지는 신경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법을 볼게요. 자, be used to 요거는 앞에서 어휘에서 했으니까 이건 제끼고 그럼 대체 여기에 끊어서 보면 디에고는 슬픈 꼬맹이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갑자기 주어가 나왔네? 이상하죠? 아,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고, 그럼 대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겠네, 그럼 관계절 안에서는. 자, 뭐가 어디에 없나 볼까? 자, 보면 to는 아까도 봤지만 be used to 할 때 그 to는 전치사 to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목적어 없네? 그거 여기 갔는데 얘 생략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제가 생략을 자주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 누가 봐도 여기서 끊기는 게 느껴지잖아.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에 주격 인칭대명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끊기는 게 보이니까 생략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B-1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제가 잡은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왜 과거 완료가 쓰였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해석할 때 들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늘이라고 해석했어요. 디에고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겁나 근사하게 수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쭉 디에고는 항상 수줍고 영어 잘 못하고 그냥 친구랑 못 어울리는 애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늘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완료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완료를 써주지 않으면 여기에 어감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이라는 정보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 과거 완료에 항상 뭐 자주 쓰는 거야? always 같은 시간 정보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왜 왔는지를 더 부연해주고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다 제끼고 바로 여기로 내려올게요. 자,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도미토리, 즉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디에고는 told me,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뭐를 얘기해줬냐면 자, 목적어 역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접속사겠죠. 자, 뭐를 얘기해줬냐면요.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had taught him.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과거 완료를 써야 되잖아. 과거 완료를 쓰려면 일단 그 문장에서 정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첫째, 일단 옛날이라는 정보와 그 다음에 더 옛날. 즉, 이 더 옛날은 너네가 나한테 문법 배우기 전이면 아마 대과거라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옛날보다 훨씬 더 옛날을 대과거라고 하죠. 더 옛날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마치 현재 완료 가르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는 제가 개꿀 표현이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의 정보가 있으면서 옛날의 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시간 정보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완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시간 표현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선으로. 그러니까 점 찍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난 어제 김밥을 먹었다. 이거는 시간을 점으로 찍는 거죠. 근데 나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스트레칭을 계속 아침마다 해오고 있다. 이거는 완료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이랬듯이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야. 옛날 정보와 더 옛날 정보가 있으면 그땐 과거 완료 쓰면 돼요. 이것도 봐봐요. 그때는 리틀보이가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익숙했던 건 그 옛날부터 더 옛날부터 쭉 익숙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 쓴 거야. 여기도 봐봐. 아빠가 가르쳐 준 건 더 옛날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아, 옛날에 저희 아빠가 수영하는 법 가르쳐 줬어요. 더 옛날 정보가 나왔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써야죠. 자기 아빠가 가르쳐 줬대요. 자기한테 how to swim을, 수영을 하는 법을. In the river, by their home. by는 뭐예요? 바로 옆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디에고는 본가, 즉 이 기숙사 말고 자기 원래 집에 옆에 강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빠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자, it was the first time that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자, 여기서 had talked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그게 바로 처음이었다. 완전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가 리딩 부스트에서 과거 완료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료는 완전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완전히 얘기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과거 완료가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써도 안 써도 의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I listened in silence. 근데 나는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걸 조용히 묵묵히 듣기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 평소엔 얘기 한마디도 없던 애가 계속 막 얘기하니까 이제 차분하게 들어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콤마 사이에 들어가서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나 봐. 그치? 그래서 그 어떤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영어에 교정도 하지 않으면서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쭉 다 들어줬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저건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분사구문 빠르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온 이유가 자, 그 뒤에 문장 독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저기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올 때 as가 시간 나타내고 있죠. 그때 디에고가 자기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거 분사구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지? 근데 잘 보세요. 주절의 주어가 디에고고요. 요 부사절의 주어가 위에요. 자, 그러면은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분사구문을 쓰려고 하면은 당연히 주어를 살려줘야겠지. 그래서 as 지우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We returning to the dormitory. 이렇게 쓰면 돼요. 사실 내신 대비니까 뒤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면 되겠죠? 내신 대비니까 저런 거 해보는 거지. 사실 분사구문을 통상적으로 쓰는 경우는 여기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겹칠 때 그냥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 겹치면요 그냥 접속사 쓰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너네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더 낫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내신 대비하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꼭 살려줘야 된다는 거 다르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C2. 자, C2는 자, 부사절 분사구문을 전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그러니까 가는 길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 쉼없이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콤마 찍고 여기서 분사구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he talking 이라는 식으로 해야겠죠. 왜냐면 주절의 주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요거 분사구문으로 돌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기 여기에 있는 주어와 저기에 있는 주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접속사 써가지고 오히려 구분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콤마에서 중간에 오히려 분사구문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쓰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지금 중요성을 하로 놨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 6 마지막이죠. 자, 드디어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사실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지금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내 MBTI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내 거 맞추는 사람 별로 없거든. 특히 학원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보거나 학원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도 되게 많이 하고 막
너네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동기부여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빡세게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완전 내향이고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뭔가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경우도 많아. 그냥 그때 조금 대차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어쨌든 저기 본문 6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교훈은 누구나 다 세상에 돋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지? 가수 중에 내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이 엄청 내성적이래.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막 되게 쩔쩔매고 그냥 되게 조용한 사람인데 그 밴드 보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막 조용한데 평소엔 엄청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저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완전 180도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디에고도 마찬가지였죠. 수영하기 전엔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수영 기깔나게 잘하니까 이제 사람이 완전 달라 보였잖아. 그래서 그 사건이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extraordinary 엄청났다. 비범했다는 뜻이야. 평범하지 않았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거기다 다 잡아놨는데 특히 remarkable은 주목할 만한이라는 뜻이라서 extraordinary 비슷한 뜻이라서 제가 잡아놨고요. 특히 거기 네 번째 phenomenal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phenomenal이 너네가 단어 외우면 현상이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sensation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되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phenomenal 같은 경우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그거 꼭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펭귄이랑 한번 수영하고 나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백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수영을 통해서 비로소 한껏 더 성숙한,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genuine인 진실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genuine과 관련된 단어 다 잡아드렸고요. 저기 있는 단어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래서 change 너무 쉬우면 뭐 transform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휘가 너무 쉬워가지고 6과는 뭐 딱히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events of that day. 자, 잘 보세요. 여기 day는 단수인데 복수됐어요. 조심해야지. events잖아. 근데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자,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자, a child had gone. 여기서 had gone을 쓴 이유는 그 아이는 이제 완전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옛날의 디에고는 더 이상 없다는 뜻. 그러니까 여기에다 과거 완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의 디에고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뜻을 쓰려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완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꼬맹이는 물로 꼬르륵 수영하면서 사라졌고 그리고 그 즉시 이후에 한 어린 청년이 드디어 완전히 나타났다. 그리고 옛날의 디에고는 이제 가고 새로운 디에고가 완전히 왔다는 뜻이야. 그죠? 완전히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딱 뉘앙스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자, 왜냐면 여기가 과거 완료가 와야 된다는 걸 너네가 해석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도화된 과거 완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 때, 지웠네. 과거 완료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옛날 정보가 더 옛날 정보, 즉 대과거 정보를 던지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쉬운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데에서도 과거 완료를 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지 해결책은. 무대뽀로 다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해서 알고 있거나 그지? 후자를 고르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이것도 봐봐. 어글리 더클링이 이제 완전히 백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디에고가 됐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보시면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he won every race. 이것도 봐봐. race 나오는데 갑자기 주어가 나올 리가 없잖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저기 앞에 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격려와 인정이 given. 자, 조심해야 되는 게 격려와 인정이 주어예요.
근데 동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동사가 어디 있으니까? 여기요. 이것도 조심해야겠네. boys인데 was야. 왜? encouragement랑 acknowledgement가 주어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 단수 취급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was예요. 요거 조심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조심하셔야죠.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죠. 그래서 아이들, 다른 남자아이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러한 칭찬과 격려, 인정은 진실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본문 6은 어법이 좀 중요해. 왜냐면 내용이랑 단어가 너무 쉽잖아. 그지? 어법을 위주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봐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반 친구들의 존경을 받았다, 얻었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도 늘이에요. 계속 쭉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과거 완료 나온 거고요. 자, thanks to는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 덕분에 덕택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유의어 잡아드리면요. 아마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owing t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덕분에 빚졌다는 뜻이거든. 이거 덕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9쪽 보시면 문장 연구 없죠. 왜냐면 이거는 서술형을 출제할 만한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드디어 본문 6이 여기서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1쪽으로 넘어와서 내용만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이제 수업 끝냅시다. 근데 1과는 이걸 내용 정리를 할까 싶긴 한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자, 일단 본문 1은 톰 미셸 선생님이 펭귄, 즉 펭귄은 후안 살바도 펭귄을 구조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기숙사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에고가 그냥 이름이 디에고로 나오나? 그럼 그냥 디에고라고 하자. 디에고라는 남자아이가 펭귄을 돌보며 함께 수영을 한 거죠. 그렇게 됐더니 이 수영 덕분에 디에고는 훌륭한 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보고 사람의 전체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비유적으로 쓸게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 수 있다. 이게 일과의 교훈이죠. 안 그래도 어차피 지문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다는 얘기를 썼으니까 그래서 주제는 저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복잡하게 확실하게 내용 정리를 하기에는 이게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과에서 배웠던 extroverting, introverting, 케이스 1, 케이스 2로 그 흑인 인권운동이랑 스티브 잡스 사례 이렇게 나뉘어서 잘라서 출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어떻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자, 1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토리죠. 흐름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칭 추론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용 파악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유반이어 같은 걸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쓸 수도 있고 헷갈리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함정 포인트 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그런 함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너네를 속이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1과 같은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서도 항상 신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네가 헛짓하다가 헉 하고 틀려올 거야. 빨리 푼답시고 어차피 쉬운 거니까 공부할 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딱 조심하세요. 지칭 추론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내용 파악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뭐 당연히 1과나 2과나 문법이랑 어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휘 연구랑 문법 연구 따로 뺀 거잖아. 그지?
그 두 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1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유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워크북 풀고 문제 푼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 외부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고생했습니다.